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숨가쁘게 변하는 세상을 과학의 눈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포기. 그냥 ATM기나 좀 찾아가야겠다. 기원 씨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 제가 좀 급하게 좀 돈을 이체해야 되는데 은행을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뭐 앱 깔고 뭐 인증서 깔고 또 인증하고 비밀번호하고 뭐 지문 등록하고 그냥 막 단계가 너무 많아요.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예. 트렌드에 민감한 기환 씨답지 않은데요. 요즘은 지폐 대신에 디지털 머니 많이 사용하잖아요. 디지털 머니요? 머니, 그쵸. 터치 몇 번이면 웬만한 금융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게 뭐니? 그게 뭐예요, 디지털 머니가? 뭐랄까요. 현금이 지갑에서 사라지고 돈이 코드처럼 움직인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머니, 디지털 경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호라. 그렇다면은 이제 요런 실물 지갑이 없어지고 디지털 지갑이 생긴다는 거죠? 그 대체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돈의 사용의 방식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의 형태입니다. 동시에 공유하는 거래 장부인 블록체인 위에서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구조입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자 한국 블록체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박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바이아드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대단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바쁘신 두 분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7월에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3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산업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한다는 지니어스법인데요. 교수님,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서두르는 배경이 뭘까요? 이 법안은 이제 사실상 미국이 디지털 달러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러한 이제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그런 법정 화폐와 1대1 이제 패깅한다 그러죠. 1대1 그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현실 사회에서 달러를 쓰듯이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지털 코인 같은 것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불 결제 이런 데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코인들을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달러라든지 우리 원화와 똑같은 어떤 가치를 유지하게끔 했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그런 이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정리를 했고요. 종이 달러를 쓰던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달러를 쓰는 시대로 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펠링을 보면 STABLE. 이게 안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기존의 이 코인들은 언스테이블, 굉장히 불안정한 코인이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 정확히 뭡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정확한 부분을 짚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가치 고정형 코인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가치 고정형.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발행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떠한 가치에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뭐 달러일 수도 있고요. 요즘 한국에서 핫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원화에 고정시키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금에다 고정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가치가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원화를 쓰던 대로 또 달러를 쓰던 대로 일상적으로 지급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강점이 뭐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가치를 고정시키는 코인이 왜 필요해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결제를 하거나 지급을 하거나 하는 네. 모든 과정에 중개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중개 기관들이 전혀 없이 P2P 결제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상호 간에 이제 결제가 혹은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네요. 예, 빠르고 또 싸고 우리가 보통 역직구 같은 거 하거나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 이 환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나한테 오늘 결제된다고 말한 건 뭐 3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다음날 맞아요. 뭐 해보니까 3만 5천 원 돼 있고 이런 네.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거의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해외에 송금할 때에도 우리 며칠씩 걸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크게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과 돈 모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설명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디지털 화폐 종류가 더 다양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BDC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우리 화폐를 발행한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의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기록들이 다 중앙은행 서버에 이제 관리되다 보니까 개인의 그 익명성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의 그 이제 주제인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일반 은행들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민간 주도의 어떤 화폐다,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빠르게 결제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1대1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 화폐를 발행했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담보를 꼭 이제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 사항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부 당국이 잘 관리하고 또 규제하느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코인들이 있죠. 이제 이런 코인들은 정부에서 어떤 관리하거나 어떤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이제 발행할 수 있고 가격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기술을 가지고 그 어떤 사업 그 도메인 안에서 쓰이는 어떤 그 효과적인 코인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나 뭐 송금처럼 우리 실생활과 조금 더 밀접한 어떤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앞으로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그 삶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돈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빠른 결제, 뭐 수수료 없는 그 해외 송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고 그 돈 위에다가 어떠한 계약이라든지 뭐 그 상호 간에 합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돈이 얹힐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프로그램을 돈에다 얹힐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프로그램을 돈에다 얹힌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10만 원 가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이제 송금해 줬을 때 네. 야, 너 이거는 술집에서 못 써. 그다음에 또 밤 12시에는 못 써.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계약 조건을 그 돈에다가 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저한테 받은 그 10만 원의 스테이블 코인은 술집에 가면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시 이후에 뭐 좀 쓰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용도를 그런 거부할 것들이 수 가능하죠. 네. 그러나 돈이 필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 되니까 그 단순한 돈이 아닌 여기에 다양한 어떤 그런 계약이나 프로그램을 얹혀서 아주 그 이 인텔리전스한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네네. 그런 이제 돈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복지 그 금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로 받은 돈을 갖다가 뭐 엉뚱해서 쓴다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을 쓸수 다 있겠어요. 목적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서 식료품만 산다라든지 뭐 아기 용품만 살 수 있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기업과 기업 간에도 내가 무슨 어떤 조건을 해서 이제 돈을 송금해서 너하고 나하고 기업 간의 어떤 계약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이것이 이제 지급이 되는, 송금이 지급이 송금이 되는. 된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그 스마트 머니의 시대를 이제 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 제도 이제 막 문을 열었지만 그 기술과 인프라는 이미 대중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게 몇몇 선도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31,800원입니다. 손님, 이 카드가 안 되는데요? 네? 다른 카드 없으세요? 뭐야? 나 현금도 없는데? 형님, 다른 카드 없어요? 없어? 어이씨! 저 지금 카드 이거 하나랑 현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네. 그걸로도 결제가 가능한데 스테이블 코인 없으세요? 스테이블 코인 그거 뭐 듣기는 했었죠. 근데 그게 가입이 돼?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난감한 상황. 이거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방금 꿈을 꾼 건가? 아닌데? 나 분명히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도 없고 이 카드도 다 정지다. 아니 이 스테이블 코인 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기환 씨, 침착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어플을 깔아야 되고요. 어플을? 네,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서 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앱이랑 동일하고요.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크카드처럼 충전을 또 해야 돼요. 거기다 이제 돈을 넣어놔야 되는 예, 시스템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알려주신 이 어플을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쓰는 그냥 일반적인 어플이랑 크게 다를 게 없네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주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설치도 했고요, 가입도 했고, 근데 이게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해요? 네. 간편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오히려 보안 같은 거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안전한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이더리움은 이제 자급 증명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예치된 금액의 전체 이더리움의 51%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한계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현재 시세로. 네. 근데 51%라는 금액은 3.8경 원이 필요해요. 3.8경이요? 예, 조 다음에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산이 필요하고 또 이런 악의적인 시도가 발견이 되면은 전체 자산이 몰수가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돼요. 따라서 이런 위변조는 블록체인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악성 주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 악성 주소는 뭐냐면은 이 주소에다가 자금을 보내게 되면은 자기 지갑에 있는 자금들이 다 갈취되는 형태의 그런 해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보이스피싱 갔을 때 막 그런 URL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형태의 공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공격 형태가 돼요. 자, 실제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가정을 했다는 거죠.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라고요? 이거 리얼타임입니다. 리얼타임. 이거 어디다가 넣으시고 괜찮으시겠어요? 보안 대책이 되어 있는 제품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얼마를 보낼 거냐라는 걸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 아주 소량의 금액을 제가 넣어보면 네. 자, 뭐 보이시나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예. 이게 악성적인 요청이다라고 실시간적으로 이제 감지가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이제 보내시게 되면은 그 자체가 기록에 다 남아요. 또 어느 지갑으로 갔는지가 남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범죄가 여기서는 사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더 상용화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가 적어지고요. 오. 그러니까 절약되고 또 속도, 결제 속도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간 결제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아마 효과적으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컨텐츠를 구매한다든가 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럼 지사장님, 저 아까 편의점에서 실패했잖아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들고 가서 결제해도 되는 거죠? 네, 안전하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아까 그 편의점 가서 다시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저 기환이가 편의점 플락스를 하겠습니다. 다 털어버릴 겁니다. 출발. 자, 사장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찍어주세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갑니다. 우와, 이게 되네, 진짜?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질 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돈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저 피디님, 피디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기환이가 시원하게 있어. 뭐야? 언제 또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감자 과자 성애자에 뭐 이렇게 많이 골랐어 혼자서. 사실 저는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고 해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신용카드 결제 요거 아니다, 어쩌면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기술의 발전이 생활의 편의를 한층 더 높여준다는 말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위에 쌓은 디지털 돈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건가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다들 막 너무 어려워서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있으신데 쉽게 생각하면 장부를 관리하는 어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지급 결제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장부에 기록이 되죠. 남죠. 네. 그래야지만 내 장부에 얼마가 남고 저게 얼마 보내는지 다 이제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장부를 어디다 보관하냐라고 하면 중앙의 서버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버가 공격을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좀 자금이 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모든 거래 내역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같이 공동으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성, 안정성, 위변조 불가능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달러나 원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발행했는지, 그 준비금은 어떻게 얼마나 잘 보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함께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서는 수수료로 굉장히 많은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뭘까요? 진짜 그러네요. 수수료가 왜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할 때에 정말 많은 중개 기간을 거칩니다. 특히나 돈이 국경을 넘어설 때에는 정말 훨씬 더 많은 중개 기관들 모든 은행들을 다 거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거기서 조금씩 수수료를 받죠. 그리고 한 대 모아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시스템 위에서 P2P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존재들이 애초에 없다는 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낮은 수수료로도 편의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들이 준비금을 보관할 때에 이거 국채는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3%, 4%, 2%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이자를 가지고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작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에 이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 대표님께서 이 블록체인은 원칙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이런 해킹 위협에서, 즉 보안 측면에서는 안전한 건지, 이게 가장 또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돼 있는 어떤 비트코인의 그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해킹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킹 사건은 비트코인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 출입문과 같은 그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거래소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냥 중앙형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많이 뚫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일어난 그런 이 암호화폐 해킹은 다 이제 거래소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거래소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은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그 보안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제 이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이제 지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또 이슈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결제나 송금 방식이 또 크게 달라질 텐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를 좀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화폐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획득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결제 프로토콜이 전반적으로 좀 전 세계에 표준적으로 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가서는 이 앱을 깔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고, 또 저 나라 가서는 또 저 앱을 써야 되고, 그럼 불편하죠. 어디 가서는 QR코드로 되고, 어디 가서는 뭔가 다른 걸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불편해서 아무도 쓰지 않겠죠. 또는 반대로, 또는 다른 예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가야 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환전 수수료가 비싸. 그럼 우리가 아니 이거 원화 달러 쓰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 프로토콜의 표준화라든지 이 범용적인 여러 가지 사용성을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좀 결제 분야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계약을 돈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스마트 머니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인프라들도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무역 같은 것들을 할 때에 항상 무역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여러 가지 무역 당사자 간의 불협화음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배가 반 지점을 넘어설 때에는 반의 무역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배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대금이 간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현실 세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원타임 지급, 원타임 결제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도 빠르게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이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하면 가치 안정성을 많이 꼽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운용이 되다 보면 금리나 경제 상황의 영향을 또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의 그 원칙은, 내가 만약에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발행사한테 가져가면 바로 현실의 1달러를 이제 주게는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1달러도 보면은 어떨 때는 원화 대비해서 1,300원 할 때도 있고, 네. 어떤 나라 갑자기 1,500원 되기도 하고, 네. 옛날에는 한 900원 됐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물 세계의 그런 이 원화라든지 달러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담보물의 어떤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어떤 위험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은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달러라든지 자산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갑자기 돈 찾아주세요 하면서 싹 몰리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지급을 못해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보통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법이 없죠. 없죠. 네. 뭐 코인 뱅크런, 뭐 코인런 이런 사태 일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대규모의 환매 사태 또는 환불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이 현금 그리고 뭐 단기 국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수단으로서 이제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서 이 법안에서 이제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뭐 1대1 그 준비금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한다던가 네. 또는 뭐 좀 불안정한 어떠한 또는 환금성이 약한 이러한 것들로 가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UST라고 하는 이제 테라루나라고 하는 네. 그 사태가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정한 심리가 반영해서 코인런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했던 그런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10%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00%를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100%가 몰려가서 당장 내놔라고 이제 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이런 일들은 크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또 담보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오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기술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이런 위험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런 어떤 해킹이나 이런 거로부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기술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제 키 관리예요. 본인이 마치 그 패스워드 같은 거, 은행의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 키 값을 외부인에게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다중 서명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마다 같은 이제 키로서 이렇게 서명을 해야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그런 안전 장치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이거는 뭐 기존의 그 금융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은 돈이 인출이 된다라든지 뭐 좀 의심되는 어떤 지갑으로 만약에 송금이 된다라든지 이런 이상 거래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디텍션해서 그런 것을 막아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보안적인 것들을 다 이제 갖추도록 이렇게 제도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발행하는 주체를 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결국엔 다 민간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이제 발행하는 지금 일상적인 화폐를 보면은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이 좀 되고 보장이 되는데 민간 기업은 뭐 파산하거나 이러면 이거 나중에 문제 혹여나. 생겼을 때 어디다가 얘기해요? 대표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면 네, 안 되고요. 네. 네네. 발행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이 발행사의 준비금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보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준비금의 관리입니다. 너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했어? 어디다가 보관할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미국이 그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은행에 국가가 보증한 은행에 보관을 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해당 기업이 준비금만을 100% 잘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산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특징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벌어지는 거래를 온체인 거래라고 부릅니다. 체인 위에서 벌어진다고 해서요. 이런 온체인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더 성숙해야 할 기술적인 단계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 핵심 기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판기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약속된 음료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 약속을 코드로 적어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공동 장부에 올려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람이 확인, 서명, 이체를 누르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는 마이크로 결제입니다. 그동안은 한 달치를 한 번에 청구하거나 또는 사용량은 평균으로 잡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동영상은 시청한 분량만큼, API는 호출한 횟수만큼, 문서는 편집한 시간만큼, 쓴 만큼 쓴 순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처럼 퍼센트로 커지던 비용 대신 온체인 수수료는 소수점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안 쓰면 안 낸다라는 결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둘째는 AI, IoT, 기계 대 기계 결제입니다. 전기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또 공장 설비 유지 보수처럼 데이터가 이미 자동으로 쌓이는 영역에서 기계가 스스로 청구하고 스스로 수납합니다. 충전 시간, 전력량, 설비 가동, 점검 결과 같은 신호가 컨트랙트에 도착하는 순간 에스크로에 묶어둔 스테이블 코인이 즉시 풀려 대금이 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승인 버튼을 기다리느라 업무가 멈추지 않죠. 물론 안전장치는 기본입니다. 큰 금액은 두세 사람이 함께 승인하는 공동 승인 방식, 또 지급 한도나 지연 시간을 걸어 마지막 확인창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한 곳만 믿지 않고 두세 출처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오류와 조작을 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 주말도 24시간 정산, 사고는 줄고 거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는 실물자산 토큰화,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RWA, 그리고 자동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장비, 창고 재고 같은 자산을 토큰으로 지분화하면 담보대출, 리스료, 보험료 같은 돈의 흐름을 컨트랙트가 일정대로 운영합니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우선순위 규칙대로 이자, 운영비, 배당을 자동 분배하고 약정 조건이 어긋나면 담보관리 절차가 규칙대로 발동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 정산, 분배가 같은 원장에서 돌아가니 대사 업무가 줄고 투자자, 대출자, 운영사 모두가 실시간 잔액과 담보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엔진 덕분에 영업시간 제약 없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자산은 결제에 불편할 수 있지만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이 모든 자동화를 받쳐주는 결제 엔진입니다. 은행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국경을 넘어 24시간 돌아가고 계약과 정산이 같은 레일에서 맞물립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게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되면 더 투명하고 또 더 스마트하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또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미국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선도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미국이 그 스테이블 코인의 선도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뭐 그런 법안만을 갖다 제일 먼저 뭐 제정을 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그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미 잘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어떤 주에서는 이제 세금도 다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 있는 것이죠. 법,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맞물려 있음으로써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장 스테이블 코인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또 활용이 잘 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빨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관심도라든지 실제 사용률 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자국의 화폐가 이렇게 약하거나 불안하면은 다들 이제 그런 안정적인 화폐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네. 모든 나라도 이제 달러를 선호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지폐로 뭐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구매하기도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니까 그런 쉽게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게 되고 그것으로 집을 결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뭐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그런 상업적으로 이제 그 집을 결제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도 이제 자국의 그런 그 화폐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그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간에 거래하고 결제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파급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요즘에는 뭐 명동 같은 데서도 제가 듣기로는 일부 식당들은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받는 그런 그 QR 코드들 갖다 각 테이블마다 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단순히 그냥 어떤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아예 그 어떤 결제 금융 시스템 이런 거로 이제 자리를 잡을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CT 강국인데. 예. 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들은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그 속도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직은 제도적으로는 아직은 조금은 지금 잘 안 돼 있죠. 법제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아마 이제 곧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그런 소비자 보호 측면이라든지 그런 또 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실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잘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숙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이고 또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 개인의 준비가 어떻게 돼야 할지 궁금한데요.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처음 쓰시는 분들도 핵심 체크리스트를 좀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했고 누구 거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아까도 그 회사의 신뢰성, 신용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발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이어지는 지점이 이제 규제와 투명성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금을 투명하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관문이 개인의 지갑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갑을 통해서 내 모든 자산들이 보유되고 관리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갑 관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드월렛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게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갑도 있고요. 또 즉각 사용이 용이한 이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지갑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동시에 내 지갑을 누군가가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수탁형 지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지갑을 먼저 좀 사용해 보고 이걸 통해서 좀 꾸준히 이걸 익혀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온전하게 내 자산을 모두 관리해 볼 수 있는 이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시드 문구라든지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네. 이 지갑을 내가 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거 오프라인에 보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카톡 창에다가 넣어놓으시거나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아까 해킹 말씀하셨는데 네. 해킹되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이 뚫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PC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을 뒤지면 뭐 메모장 이런 데에 적어놔요. 비밀번호 이런 거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따가지고 이제 해킹이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 깊게 좀 숙지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갑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지갑 얘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이제 지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지갑은 이제
요런 실물 귀여운. 지갑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 거고요. 제가 몰래 갖고 온 건 아니고, 네. 근데 말씀을 안 드리고 갖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전자지갑의 형태로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개념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팁을 좀 주시겠어요? 글자 그대로 전자만 붙었지 지갑이거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전자 지갑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앱 같은 거고 그 앱을 열면은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도 가능하죠. 근데 신분증,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로 된 신분증 신분증, 이런 거. 모바일 네네네. 신분증도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은행의 카드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돈 대신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 또 혹은 또 다른 종류의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 뭐 이런 거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그런 뭐 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제 또 누군가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그 보안의 장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예 평상시에 내가 안 쓸 때는 아예 그냥 따로 그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게 그 USB 같은 형태로 아예 빼놓는 그러한 지갑들도 있죠.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콜드 월렛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그래서 이제 고액의 그런 그 자산을 그 전자지갑에 넣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콜드 월렛을 사용하죠. 어떤 이중 삼중의 어떤 키, 멀티 키 같은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곧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특징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뭐 좀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그 이 K컬처. 문화 쪽으로. 우리 문화 쪽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많이 소비하고 우리 문화를 많이 즐기는데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그 스타들의 사진이라든지 뭐 노래 듣고 뭐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에게 그 지불 결제하고 그런 걸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우리 K컬처가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 문화의 어떤 세계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합쳐지면 문화 금융 산업으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도 해보는 거죠. 오, 그러네요. K컬처. 근데요, 또 말씀 중에 또 생각이 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더 발전을 하면 뭐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 또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이랑 뭐가 다를 것인가. 각 스테이블 코인별로 통화가 달라지는 상황 또 이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위에서 독점되지 않는 건 거죠. 네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돈이 국경을 넘나듦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수수료, 비용,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비효용 또 불합리한 것들을 사실은 그 기술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다양하게 국가마다 또는 기업마다 다양하게 발행된다 하더라도 불편함이라든지 비효율을 발생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용어로는 상호 운용성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다양성과 또 편리성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지갑에 좀 현금 어느 정도는 들고 다녀라.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습관이 돼 있고 저는 그 종이화폐 그 질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카들 막 용돈 줄 때 얼마 해가지고 이런 맛 있죠. 요 손맛 요 뭔지 아시죠? 앞으로 좀 종이화폐가 없어지면 어떨까? 약간 좀 요런 걱정도 되는데 이 디지털 화폐 경제가 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화폐의 성격은 어떻게 바뀔까요?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니까 화폐는 이제 디지털화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인류의 어떤 변화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디지털 대전환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키워드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옛날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떤 편지를 보내가 이러면 다 우체국 그 각 나라마다 다 우정청이라든 우체국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우편이 디지털화되면서 이메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서너 개씩 다 이메일 주소 가지고 있고 다양한 뭐 미국의 이메일 주소도 가지고 있고 또 이메일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제 돈도 마찬가지죠. 이제 디지털화 될 것이고 그래서 이머니가 되면서 돈을 발행하는 주체도 다양해질 것이고 우리는 다양한 돈들을 디지털 지갑에 넣고 편리하게 그 상황마다 쓰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돈의 흐름이 또 한 번 재편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낼 변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 경제에 어떻게 스며들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비트코인이 최초의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오래전 수많은 디지털 화폐가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는요, 전쟁 후 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 방코르라는 가상화폐를 제안합니다. 금이나 달러 대신 국제청산연맹이 발행하는 이 방코르를 국제통화 단위로 통합하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고 대신 미국 달러 중심의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당시엔 디지털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결합한 디지털 자산으로 재해석되고 있죠. 1983년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은 현금처럼 익명성을 보장하는 전자화폐를 꿈꾸며 e캐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핵심 기술은요, 블라인드 서명. 이 암호화 모듈러 연산을 이용해서 발행자조차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없게 설계된 건데요. 이는 현대 암호화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념을 사실상 처음 구현한 화폐였지만 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998년 사라졌습니다. 1998년 암호학자 웨이 다이는요, 디지털 화폐 비머니를 제안했습니다. 이 참여자들이 해시로 암호화한 거래 장부를 이 공동 관리하는 말 그대로 완전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인 셈인데요. 비록 구현되지 못하고 백서에만 남았지만 비트코인 탄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이전에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라졌지만 그들의 발상과 기술은 오늘날 디지털 화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덕분에 이 스테이블 코인 확실하게 알고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출연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습니다. 오 팀장님 준비해 주세요. 예. 제가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배님도 월급이죠. 그거 받으세요. 그럴까요? 네. 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도리어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 저는 그냥 기술만 생각했는데 소비자분들의 그런 걱정들을 좀 들으면서 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일상화되면 진짜 많은 게 바뀔 거고 아마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함을 옛날엔 그랬대라고 하는 일이 금방 올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리실 때에 실제로 그 뒷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자, 개발자, 또 정책 위반자들, 기업들 노력이 많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